네, 지금부터 90일에 전산생호에게 2급 실무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7160이고요. 네, 로그인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두타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도소매, 무역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가 12기고요.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자, 1번점표 문제인데 먼저 1번이 4월 20일이죠. 자,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이죠. 시장성이 있답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죠. 주식을 주당 2만원에 2,000주 매입하고 수수료 30만원만큼 포함하여 보통예금에 이체하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회계 1급 때 많이 풀었으니까 바로 풀게요. 자, 4월 20일 날 차별매매가 들어오죠. 단기 매매증권이 들어옵니다. 자,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게 2만원짜리를 2,000주 사왔으니까 4천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통예금을 주었습니다. 얼마를 주었죠?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4,030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 구입 시에는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을 분개해야 되는데 우리 단기 매매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분개한다는 거 알고 있죠? 몇 번 때, 900번 때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 코드로 쓰셔야 됩니다. 왜?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800번대를 쓰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5월 2일 날 액면가액 2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했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대변은 뭐다?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얼마? 2천만 원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 금액은 항상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겠죠? 액면가액으로 무조건 발행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죠. 얼마가? 1920만 원. 뭐라? 액면가보다 작은 금액이 들어왔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인 발행한 거죠. 즉, 회사가 주는 표시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예금이 1920만 원만큼이 들어왔다. 그럼 80만 원만큼 뭐냐? 액면가보다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자, 부채가 증가합니다. 대변의 사채 얼마? 2천만 원. 액면가이죠? 자, 만기에 2천만 원 줄게. 근데 차변의 보통예금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920만 원 들어온 거죠. 이유가요. 우리 회사가 주는 액면의 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0만 원만큼은 이자의 형식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차변은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돼요. 요 사채 할인까지 쓰셔야 돼요. 사채만 치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요 할까지 쓰셔야만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80만 원이 차변에 분개가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5월 9일 날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던 일기예정 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 원만큼을 납부불성실관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2차하여 납부했습니다. 납부불성실관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원과 원가로 처리할 것. 그러면 일단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20만 원, 만원 해가지고 121만 원만큼 나가죠. 그럼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분개하시면 되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납부를 했으니까 차변에 뭐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20만 원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근데 만 원이 났는데 이 만 원은 뭐라고요? 가산세 낸 거니까 얘를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원가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몇 월 며칠? 네, 5월 9일로 가가지고 분개를 바로 하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121만 원. 자, 왜 나갔니? 물어보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 납부했답니다. 부가가치세 낸 거죠. 120만 원. 근데 만 원은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얘는 뭐죠? 가산세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과 분가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800번대 이렇게 만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7월 30일입니다.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표를 받았습니다. 자, 거래 현재 착한 토스트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거는 공장 직원들이 먹어야 되는 간식을 샀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얼마? 예, 2만원 되겠네요. 자, 이거는 쉬운 거니까 바로 공개할게요. 그러면은 자, 7월 30일 날 자변에 복리후생비 몇 번대? 500번대 얼마? 2만원 공개하시면 되죠. 자,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고, 이 미지급금은 카드 회사를 적으시면 되겠죠. 자, 카드 좀 적으니까요. 무슨 카드입니까? 현대카드라고 되어 있죠. 밑에. 자, 맨 밑에 현대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카드로 부채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공개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조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리후생비인데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죠. 그쵸? 그럼 얘는 원래 매입세 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카드 전표를 받았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 가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가가지고 매입의 카드 과세로 유형 선택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표에 공개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스트가 간이 과세자예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한테는 카드를 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부연 설명 좀 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8월 21일이네요. 외상매출금 계정. 자, 외상매출금 줄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받을 거죠, 받을 거. 네, 받을 돈이에요. 자,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출처인 뉴욕 컴퍼니 LTD, 리미티드죠. 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달러가 전액 회수가 되었고 원화로 환가되어 보통요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변에 보통요금 들어오죠? 맞죠? 그리고 대변은 뭐다? 외상매출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공개해 볼게요. 8월 21일 날에 어차피 외상값 받는 거니까 차변에는 뭐가 들어온다? 예, 보통요금 들어와요. 일단 보통요금 적어요. 자, 이게 몇 달러? 4만 달러죠. 그런데 보통예금은 오늘 들어왔으니까 오늘의 환율, 즉 8월 21일 날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8월 21일이 언제입니까? 입금 시점의 환율이죠. 얼마? 달러당 1200원.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죠. 4만 달러 곱하기 1200. 얼마입니까? 4800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대변은 뭐다? 외상매출금 사라져요. 걸쳐 누구? 뉴욕 컴퍼니 리미티드. 그래서 여기다가 뉴욕 해가지고 찍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4,800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죠. 왜? 4만 달러는 맞지만 얘를 인식할 당시에는 즉 외상매출금이 생겼던 그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달러당 1,150원이죠. 그러면 1,150원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4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은 얼마이다? 4,600이죠. 그러면 4,600만 원만큼의 외상매출금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4,600 받아야 되는데 달러가 올라가지고 얼마? 4,800 들어왔으니까 200 벌었죠. 분위기 좋네요. 받을 게 늘어났으니까. 맞잖아요. 원래는 4,600 받으면 되는데 4,800 들어왔으니까 200만 원만큼 받을 게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더 돈을 많이 받은 거죠. 이거는 이익이에요. 대변에 뭐 외환 차익으로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평소에 쓰는 거고 외화 환산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일반 전표에 대한 풀이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문제 2번 매매출 전표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매입매수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월 10일입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가 있답니다. 토지는 면세죠. 근데 왜? 요거에 대해서 토지 정지비로, 정지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고르게 하는 그런 작업비죠. 백두건설로부터 전자세원계약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체크했죠. 토지의 정지 비용으로 1,100만 원만큼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일단 돈을 쓴 거니까 매입이고 전자세원계약서를 받았으니까 원래는 7월 10일 날에 매입의 과세가 되겠죠. 근데 뭐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거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세원계약서를 받아와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불공입니다. 54번 매입의 불공. 일단 여기다가 정지비라고 쓰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요. 그럼 나누기 1.1 해가지고 1,000만원에 100만원 잘라야 되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거래처가 백두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다가 체크를 하고요. 자, 불공제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6번 체크하시면 되고, 분계는 이제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요?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예,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한 비용이었죠. 그런 비용들도 토지의 원가에다가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다가 포함해서 1,100. 그리고 대변에 이 금액을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으므로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1,1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8월 10일 날 당사는 수출 대행업체인 대일통상의 구매 확인서 체크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체크, 영세월 전자세원계약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자, 판매하고 영세월 전자세원계약서 나왔습니다. 그럼 8월 10일 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매출의 영세가 되겠죠. 몇 번? 12번 되는 거고요. 품목은 누구입니까? 품목은 세원계약서 좀 보세요. 보니까 제품이라 돼 있죠. 그럼 제품 적고 10세트의 단가는 너무 많이 했다. 단가는 400만원. 그러면은 4천만원이 되겠죠. 그럼 4천만원이 이용이 되는 거고, 거래처가 누구입니까? 대일통상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하죠. 그리고 영세율 구분인데 이건 알고 있죠. 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뻔하죠. 그리고 분계는 몇 번입니까? 네, 3번에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대변의 제품을 판 게 맞습니까? 제품을 판 건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금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요, 현금이 1,000만 들어오고 어음이 3천만 원이에요. 문제에서는 대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현금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공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4천원 맞고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온다? 네, 1,000만 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만큼은 차변에 뭐가 된다? 받을 어음이 되는 거죠.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니까 그렇죠. 3천만 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일통상 잘 되어 있는지 거래처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네, 9월 3일 보시면 공장에서 사용하던 이제 기계장치를 대운상사에다가 매각하고 매각 체크했죠. 전자세원계약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네요.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매각 대금이 33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중에 적을 때는 300에 30으로 잘라서 적어야 되고요. 취득원가는 600만 원, 매각 당시의 누계액은 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400입니다. 그쵸? 오케이. 자, 공개합시다. 자, 9월 며칠 날, 네, 3일로 가시면 되고요. 유형 선택은 매출하고, 세원계약서니까 매출의 과세 11번 가시면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기계장치죠?
자,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얼마? 332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에 30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대운상사에다가 팔았네요. 대운상사. 전자에 체크합니까? 해야죠. 붕괴는요. 유형 자산 처분하는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붕괴는 혼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변에 내가 판매한 건 제품이 아니죠.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 나간다. 대변 얼마? 취득가액 600으로 붕괴하셔야 되겠죠. 600만원 취득 원가로 붕괴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사라지면 차변에 모두 사라지죠. 짝지인 감가상각누계 기계장치 207번도 사라져야 되겠죠. 얼마가 사라진다? 200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600만원짜리가 가치가 200이 떨어졌으니까 현재 장부의 가치는 400이죠. 그럼 나는 400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에? 300에 팔았으니까 100만원만큼 손실이 났죠. 그래서 손실이 난 걸 먼저 붕괴하세요. 손실은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100만원을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330이 남고요. 요 330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죠. 자, 이 돈이 차변에 뭘로 들어온다?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죠. 그럼 차변은 뭐다? 미수금으로 분기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330만원. 그래서 항상 이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는요. 그쵸? 돈이 들어오는 분기를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가도록 하죠. 9월 9일입니다. 서울로부터 원주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체크, 전자사용계산서 체크. 매입하고 전자사용계산서 1300에 130을 발급받았고요. 대금 중에서 5월 1일날 지급한 선급금 나와 있네요. 100만원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답니다. 자, 9월 9일로 가도록 하죠. 자, 일단 매입하고 우리가 수령계산서를 받아온 거니까요. 일단 매입에 과세가 되겠죠. 몇 번? 51번으로 갑니다. 품목은 누구입니까? 원재료가 되겠네요. 자, 얼마입니까? 원가액이 1300에 130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서울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에 체크합니까? 전자 보이죠? 체크하면 되고요. 자, 분기는 몇 번? 대금 중 돼 있으니까 3번 혼합 가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재료 맞으니까 놔두면 되고,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대변에 돈을 줘야죠. 돈 나가는 분께 하면 됩니다. 첫째 뭐 사라진다? 그렇죠. 선급금 사라져야지. 그렇죠? 얼마가 사라집니까? 예, 100만원만큼이 사라져야 되겠죠. 거래처는 서울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예, 나머지는 얼마 남죠? 잠시만, 얼마 남지? 1330만 남다, 그쵸? 아, 여기 있구나. 쌤 바본가 봐요, 그쵸? 자, 몰랐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자, 보통 예금이 나가죠. 자, 얼마 나갑니까? 네, 1330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왜 안 보였을까, 그쵸? 네, 됐습니다. 이제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10월 8일 날 당사의 판매 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건조화를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자계산서 체크했죠? 자, 여러분, 전자 세금 계산서예요? 계산서예요? 계산서죠. 유형 선택은 여러분들 증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계산서니까 면세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꽃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대한 거니까 이거는 뭐다? 돈 쓴 거죠. 그래서 돈을 쓰면 매입입니다. 그러면 10월 8일 날에 자, 매입에 뭐가 된다? 계산서 면세가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건조 하완이죠. 공급가액은 얼마? 네, 보니까 8만원 되어 있죠. 문제 8만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고. 자, 여기 꽃가게 이름이 뭐죠? 예, 여기에 제이슨 꽃타원이라고 계산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이슨 꽃타원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멋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분개해야 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뭐,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고, 그쵸? 어디 나와 있다? 여기, 증빙 맨 밑에 나와 있죠? 외상이래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혼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차변에 우리가 사온 건 원재료가 아니라 옷을 사가지고 접대했으니까 예, 접대비로 가시면 됩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판매부서에서 있으니까요. 예, 800번대 가시면 되고, 대변에 카드를 껐으니까 유상이죠. 장사는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지급금은 자 8만 원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자, 선생님 잘못 봤네요. 네, 카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미지급금은 제이슨 코타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뭐가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예, 풀이를 마감을 했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시는데, 쌤 이거 접대한 거니까 이거는 불공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불공은요, 과세 품목을 구입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불공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면세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불공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증빙은 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냥 면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은 세금계산서 받아왔을 때, 그쵸? 과세 품목을 구입했을 때만 따지는 겁니다. 면세에서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접대비를 할지라도 따지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이제 매매시험표 입력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이제 문제 3번은 나중에 세무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문제 4번에 결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결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수동 분계와 자동 분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동 분계는 1년 전표에다가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계하시면 되고요. 자동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만 입력하시고 전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분계 5가지 기억나시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이 5가지가 자동 분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동과 자동을 한번 골라보죠. 자, 1번은 뭐죠? 네, 수동이죠. 2번은요, 수동이고요. 3번은 수동입니다. 자, 4번은요, 퇴직급여 나와 있죠. 키워드가 자동입니다. 자, 퇴직급여 나와 있으면요, 여기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자, 대손, 그렇죠? 자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번은 키워드가 퇴직급여, 5번은 키워드가 대손이니까 요 두 개가 자동이 되는 거고 1, 2, 3번이 수동이 되겠네요. 자, 1, 2, 3번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20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금 1,200만원 있고 이건 매입세액이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2천만 원만큼이 있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이 발생했고요.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뭘 하는 얘기죠? 예, 상계 처리 분계하라 그 얘기예요. 납부세의 경우에 미지급세금, 환급세의 경우에는 미수금, 전자신고세 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2기 확정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2기 확정 끝난 날에는 여러분들 그냥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차면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이렇게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럼 상계 처리 분개니까 부가세 예수금 얼마? 2천만 원, 부가세 대금 1,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니까는 얼마? 800이 나오죠. 그럼 800만 원만큼을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이거는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다음 달 25일 날 낼 거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만원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만원을 갖다가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은 뭐다? 잡이익으로 분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잡이익이 만원 발생하면은 만원 빼고 800에서 만원 빼면은 799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799만 원만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에서 요 전자신고세 공제의 만 원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얘만 잡 이익으로 처리하고 만 원 뺀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어려운 분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제 일반연표를 띄우시고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30일 날 가면 되겠죠. 차별은마다 부가세 예수금 얼마였습니까? 네, 2천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800만 원만큼을 내면 되는데 만 원만큼이 잡이익이니까 잡이익으로 대변에 만 원을 넣어주시고요. 남는 799만 원만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미시급 세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끝이 되겠네요.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은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 11월 1일 날 이게 이제 키워드죠. 임차인한테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만큼을 미리 받았답니다. 그리고 수령일의 전액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분개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단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쌤은 음수로 입력 안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11월 1일 날 우리가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봐야 돼요. 자, 6개월치의 임대료를 미리 받았죠. 120만 원만큼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정확하게 하려면은요. 11월 1일 날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가면은 어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분개해놨죠. 이 분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수입해가지고 수익으로 분개해놨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11월 1일 날에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우리 경리가 임대료 수입으로 전부 다 수익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쌤이 얘기했죠.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다? 어떻게 분개했든지 간에 이번 연도에 발생해야 되는 진짜 수익과 비용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쉬워요. 자, 그러면은 자, 보여보겠습니다. 그럼 120만 원만큼을요. 자,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얘는 6개월이죠. 조심하세요. 12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6분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1월부터 임대료 받았으니까 11월 1일부터 이번 연도의 수익은 12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120만 원 곱하기 6분의 11, 10이니까 2개월이죠. 그럼 얼마 나온다? 6분의 2, 4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받아야 되는 임대료는 40만 원이 맞는 거지 120이 아니에요. 그러면 40을 빼고 80만 원만큼을 더 받은 거죠. 받으면 안 되는데 더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40만 놔두고 80만 원 너는 단기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일 날에는 임대료 수입이 소멸되는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40만 원 놔두고 80만 원만 제거하면 거예요. 그럼 이 80만 원만큼은 내가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즉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니까 대변인 뭘로? 먼저 받은 수익이다 해가지고 선수 수익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말일 날 가가지고 자, 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차변이 뭐다? 임대료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40만 놔두고 80만 원만큼만 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의 소멸은 차변, 임대료 수익이 자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다?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아주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if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리가 11월 1일 날에 현금 120만 원 받고 수익으로 분개하지 않고 선수 수익으로 분개했다면 그때는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수 수익으로 분개를 해도
무조건 이번 연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그럼 보세요. 얘는 40만 원보다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많이 잡은 만큼의 수익을 뺐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수익을 전혀 잡지 않았죠. 그러면 수익을 전혀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12월 말날에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요 40만 원 단기분을 그대로 수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잡아주고 어떻게 한다? 40만 원만큼은 이번 연도 거지 내년 걸 미리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내년 걸 미리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선수 수익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자, 결론적으로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수익으로 잡은 경우에는요. 수익을 구해가지고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빼고 그쵸? 선수 수익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을 한 개도 안 잡은 경우에는요. 수익을 잡아주고 수익만큼의 선수익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자, 볼까요?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전표는 하나로 임명할 것. 자, 이거는 이제 사채에 대한 이자를 주는 분계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기속 사채의 액면 이자는 얼마이다? 55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고 있죠? 사채는요, 우리가 주기로 한 이자가 액면 이자죠. 그러면 액면 이자만큼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이 55만 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자 비용은 뭘로 분개하죠? 그렇죠. 발행가액에 대한, 즉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분개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를 분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부가액의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라? 얘는 할증 발행 차금 상각에 돼 있죠.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을 더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기 때문에 요 삼각액만큼을요, 차변에 없애버리고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은 원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금액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린 만큼을 이자 비용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에다가 더하지만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기 때문에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을 없애버리고 이자 비용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즉 55만 원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33만 4,7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요, 사채를 한 번 더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일 날 분개하면은요, 자, 대변에 보통 예금을 얼마 55만 원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자 비용은 뭐다? 55만 원인데 할증 발행이 자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는 이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주는 이자가 많은 만큼을 이제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액만큼을 차변에 어떻게 한다? 먼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채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할까지 쓰세요. 할까지. 할증까지 쓰면은요. 할증 발행 자금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원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상각할 때마다 차변이 사라집니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상각할 때마다 차변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얼마? 금액이 21만 5,300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고 나서 남는 금액을 차변의 뭘로?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동 분개는 마감을 하고요. 이제 자동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번이 수동이죠. 네, ESC 빠져나오시고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3번, 4번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3번, 4번이 아니지. 4번과 5번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이 1억 원이고요. 관리직은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가 있습니까? 생산직에 5천, 관리직에 2,500이죠.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당사는 추계액의 100%만큼을 충당부채로 계산한답니다. 그럼 100%만큼을 충당부채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요 1억과 6천만 원만큼을 전부 다 추계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추계액의 예를 들어서 50%만큼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여기 추계액에다가 일단 50%만큼을 각각 곱하고 충당부채 설정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자, 우리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는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냥 설정액을 편하게 구해주는 경우, 맞죠? 그런 경우에는요, 진짜 땡큐죠.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보통 전산액의 1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설정액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설정액을 구할 수 있도록 추계액이 주어져요. 그래서 추계액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다? 산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자, 공식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빼고 나머지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추계액은 여러분들 그 100%만큼을 설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선 생산직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 1억 원만큼이 추계액이죠. 근데 추계액의 100%만큼을 설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그냥 다 설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퍼센테이지가 뭐 70%, 50%를 설정한다 그러면은요, 70%하고 50%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에서 충당부채 잔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니까 그냥 1억에서 설정 전 충당부채 잔액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돼 있죠. 그럼 5천만 원 빼면은 나머지 5천만 원만큼만 더 대충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사무직은 6천만 원인데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도 100%다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냥 6천만 원에서 2,500을 빼면 되는 거예요. 관리직의 퇴출의 잔액은 2,500 돼 있죠. 빼면은요, 정답은 3,5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50%나 70%나 60%일 때는요, 반드시 곱한 다음에 나오는 금액에서 퇴충의 잔액을 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00%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 금액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직은 5천만 원, 관리직은 3,500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생산직의 퇴직급여는 노무비에 속하는 거죠. 그럼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그대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방금 5천만 원이죠. 그리고 관리직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얼마 그대로 3,5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요. 결산 현재 외상외 수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의 3%만큼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대손 생각해 가셔가지고, 맞죠? 이번에는 받으러 온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외상외 추금하고 누가 하고? 그렇죠. 미수금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리 몇 프로? 3%라고 했으니까요. 요 1%를 3%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상물 추금과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엔터, 여기도 0 엔터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될 거고요. 요 금액을 결산 반영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문제이죠. 그래서 외상물 추금에 대한 대손상합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고요. 미수금은 영업과 관계없다 보니까 그 기타의 대손상합비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코드에 가시면요, 여기 미수금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위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누르고 자동 결산 붕괴 완료 확인되시면은요, 이상으로 결산 문제도 마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자동 붕괴는요, 이렇게 전표만 추가하면 붕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을 조금 이제 얘기 드리면,
요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사가 아니죠. 영업과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붕괴가 되더라도 앞에 기타의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는 거, 요건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 결산 붕괴는 전산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게 일반 전표에서 미수금이나 단기대금을 이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먼저 붕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죠. 그때 기타의 붙인다는 거, 그거 하나는 조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끔씩 세무에서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기타에 대한 상각비 잊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고, 자, 다음 강의에서 자,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